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규제 해제 백약이 무효, 마포 염리 삼성 아파트 15.5억이 8억으로.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반토막날 서울 집값 염리 삼성 레미안 84제곱미터 8억에 대한 팩트 체크. 실제 이 염리 삼성 레미안이 작년에 15.5억에 거래됐다가 얼마 전에 8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팩트를 좀 체크를 해보고 지금 부동산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염리 삼성 레미안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50%가량 싼 8억 원에 팔리면서 부동산 업계를 흔들고 있다. 해당 당지는 정확히 1년 전인 21년 9월 23일에 15억 4,5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직전 거래는 8층. 네, 이번에는 16층. 또 층도 좋네요. 위 표를 보면 15.5억까지 거래가 됐다가 지금 8억. 현재 전세가 8억입니다. 지금. 그래서 팩트 체크 1. 시세보다 반값이다. 먼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논란이 된 염리 삼성 레미안 16층은 9월 21일에 8억으로 거래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쳤습니다. 지난 1년간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직전 거래인 작년 9월 23일 15.45억, 15억 4,500만 원에 비교하면 거의 절반에 가깝다. 공시가격이 10억 900만 원입니다. 공시가격보다도 낮게 거래가 됐습니다. 8억 원 거래건은 106동이다. 거래 전날인 9월 20일에는 104동 16층이 전세 8억 1천만 원. 전세가 8억 1천인데 거래가 지금 8억에 됐다는 거죠. 요게 지금 팩트고, 두 번째 팩트는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거래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과 자식 간의 거래, 또는 형제 자매 간의 거래, 뭐 이런 거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중개거래를 했기 때문에 정상 거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중개업소가 마포구에 있는 이 염리 삼성 아파트인데 금천구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 그것은 이 매도인이 잘 아는 공인중개사다. 그렇게 좀 유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금천구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했다. 그게 좀 팩트고요. 세 번째는 특수거래 여부. 특수거래가 아닌 것으로 나왔죠. 매도인 김 씨와 매수인 박 씨, 모 씨, 박모 씨와 안모 씨 공동 명의로 했기 때문에 임대 임차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분들이 세를 살고 있다가 세를 안고 집을 산 것이죠. 그래서 매수인들은 각각 4분의 3과 4분의 1, 남편이 4분의 3의 지분을 갖고 아내가 4분의 1 지분을 갖고, 이렇게 이거는 부부간 증여 비과세인 6억 원을 맞추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로 증여를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성이 다 틀립니다. 매도인은 김 씨, 매수인은 박 씨와 안모 씨. 75년생, 80년생, 78년생. 부모 자식간도 아니고 형제 자매간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성은 달라도 외가 쪽 친일척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는 지인인 관계일 수도 있으나 전혀
연관이 없는 사이로 볼 수만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흥미로운 부분은 매매 거래 이전 전세 시세도 약 8.1억인데 이것보다 더 싸게 거래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20년 7월 17일 날 4.2억에 전세로 살고 있다가 8억에 매수를 한 걸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 매도인은 2016년 3월 31일에 5억 5천만 원에 이 집을 샀기 때문에 실제로는 8억에 팔아도 2억 5천만 원의 수익이 생기긴 생깁니다. 근데 너무 작게 생기죠. 그래서 이러한 팩트를 기준으로 해서 좀 추론을 해보면 첫 번째가 친척 간, 사촌지간의 거래인데 이 사촌지간에 돈을 넘어서는 그런 게 있죠. 이 매도인 같은 경우는 큰 부자이고 그냥 이 친한 친척한테 8억에 매도를 했을 수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세를 4.2억에 갖고 있었는데 지인일 겁니다, 아마. 이 매도인과 매수인도 4.2억을 전세를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매매가가 8억이라고 돼 있는데 전세를 별도로 하고 8억이라고 해서 12.2억에 함으로써 이렇게 되면은 8억이 되면은 뭐가 좋아지죠? 8억이 되면은 취득세가 낮아집니다. 취득세가. 그래서 지인인데 실제는 8억을 줬지만 8억을 줘서 전세 4.2억 안고 8억에서 실제는 12.2억이지만 돈은 실제 이렇게 갔지만 이 8억이라고 계약서를 썼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거는 의도를 갖고 했던 실수로 했던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세 번째는 집주인이 긴급하게 급전이 필요해서 그냥 전세를 알고 있던 친척이나 지인한테 그냥 진짜로 싸게 8억에 매도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 8에서 한 12.2억 사이에서 거래가 됐다. 어떤 추론을 하든지 간에 직전 15.5억보다는 확실히 싼 8에서 12.2억의 거래가 됐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한 30%가 떨어진 거죠. 근거로는 최근에 자영동 우성 아파트 51제곱미터가 9.7억에서 7억으로 약 2.7억이 하락됐습니다. 약 25%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팩트일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완전히 지금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들을 볼 때. 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최근 부동산 시장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같은 경우에 매매 변동률이 지금 마이너스 0.21, 전세가 마이너스 0.36, 지난주보다 더 떨어졌죠. 전세는 더 떨어지고 서울도 마이너스 0.21로 굉장한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아파트 전주 대비해서 마이너스 0.21, 전세 마이너스 0.29, 전세 마이너스 0.29, 엄청난 하락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동향을 보면 수도권이 마이너스 0.26이죠. 근데 하락폭이 이렇게 급하릅니다.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잠깐 반등하는 것은 주식으로 따지면 기술적 반등이다. 너무 낙폭이 크기 때문에 약간의 매수세들이 가격을 살짝 올려서 거래를 했지만 제가
이렇게 빠질 거라고 이때 9월 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가 정점에 달한, 저희는 지금 예상이 올 연말에 한 3.5% 예상을 하고 있죠. 3.5% 내년에 4% 언더가 될 때 이제 한번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반등은 이렇게 지금 하락했지만 반등은 아마 굉장히 천천히 될 겁니다. 그 근거는 제가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급등은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지역 보면 경기 지역 변동률 매매 마이너스 0.21에서 마이너스 0.25, 전세 마이너스 0.31에서 마이너스 0.33. 전세가 하락폭이 좀 엄청나게 큽니다. 전세가 하락폭이 크다는 것은 매매가가 상승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전국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마이너스 0.21이죠. 전국적으로 대전이 마이너스 0.47로 가장 크고, 인천 마이너스 0.44, 세종 마이너스 0.26, 서울 경기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0.21. 핵심 지역들이 다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다. 지금은 부동산 거들떠보지 좀 말아라. 하지만 계속 저랑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서울 전주 대비 마이너스 0.21이죠. 가장 낙폭이 큰 곳이 성북 마이너스 0.6, 노원 마이너스 0.34, 송파 마이너스 0.28. 송파 하락폭이 큰 게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송파 좌측으로는 강남이 있고, 남쪽으로는 판교가 있고, 오른쪽에는 강동 위례가 있고, 위쪽으로는 성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하락되면 전부 다 하락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을 보면 경기도가 마이너스 0.25, 인천이 마이너스 0.44. 인천은 내년에 입주 물량도 더 많기 때문에 하락폭이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하락폭이 큰 것을 보면 군포 마이너스 0.59, 수원 영통 마이너스 0.57. 이 수원역 인근에 엄청난 지금 물량이 입주되고 있죠. 하락폭이 더 커질 겁니다. 광명 마이너스 0.57, 과천 마이너스 0.45.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분석하면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전세 전국입니다. 전세 가격 전주 대비 마이너스 0.29로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도 제가 9월 중순에 이렇게 반등하는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계속 빠질 거다. 말 그대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전세를 보면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0.29, 오개광역시 마이너스 0.33, 수도권 마이너스 0.37. 하염없이 지금 전세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매매가도 더 빠지겠죠. 인천, 울산, 대전, 서울, 경기 마이너스 0.55부터 마이너스 0.3까지 전세 하락폭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서울 마이너스 0.36인데요. 하락폭이 큰 것이 성북 마이너스 0.7, 노원 마이너스 0.69, 구로 마이너스 0.5. 그리고 경기는 마이너스 0.33입니다. 마이너스 0.33. 인천 마이너스 0.55. 그 중에서도 하락폭이 큰 곳은 수원 건성구 마이너스 0.78. 이 수원 건성구 쪽에 대규모 입주 물량이 있죠. 그리고 과천 마이너스 0.78. 과천 제가 임장 방송 해드렸는데 역시나 과천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전세가 하락폭이 크면요, 매매가는 전세가를 따라가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주택자랑 일주택자들 갈아탈 때 참고하시기 바라면 특히 무주택자들한테 좋은 기회입니다. 매수다 매도다 동향지수입니다. 서울이 19.8로 매수자는 적고 매도자만 많은 상태입니다. 서울 19.8. 제가 2010년도에서 12년도에 하락폭이 부동산 아파트 하락폭이 클 때가 10 근처였습니다. 10에서 0 사이. 지금 그때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특히 이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8.9, 11.3으로 매도자만 엄청나게 많고 계속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광역시 같은 경우도 6.9에서 14.7로 매도자만 많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아파트 가격 하락폭은 더 커질 것입니다. 매주 분석하면서 같이 투자 시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매진말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사랑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마다 친구가 있고, 선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마다 외롭지 않고, 정의를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함께하는 자가 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듣는 사람이 있으며, 자비를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화평이 있으며, 진실함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기쁨이 있고, 성실함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부지런함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즐거움이 있으며, 겸손함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화목이 있습니다. 반면 거짓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 불신이 있고, 게으름과 태만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멸시와 천대가 있고, 사리사욕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원망, 불평이 있고,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오늘도 사랑과 선, 정의를 가지고 다니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